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기능적 뇌척추 요법이죠. FCST라는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 치료법을 창안하시고 최근 턱관절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이영준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병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이미 전 국민 중에 대략 5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다고 알려지는 섬유근육통 증후군, 섬유근육통 증후군과 턱관절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턱관절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박사님, 섬유근육통과 턱관절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청취자 또 시청자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섬유근육통이라는 질병이 무슨 질병을 말하는지 이 질병을 앓고 있지 않는 분들에겐 매우 생소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섬유근육통이 어떠한 질병을 말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섬유근육통은 한마디로 전신 근육이나 인대, 건 등의 섬유성 교원 조직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전신성 통증 질환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질병은 대부분이 전신의 모든 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대체로 손가락이 뻣뻣하고 붓거나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의심할 정도로 그런 관절이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불면증, 편두통, 만성 피로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또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만성 섬유근육통 증후군의 원인은 현재 무엇으로 밝혀져 있습니까? 예, 만성 섬유근육통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한의학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다만 심리적 또는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신체 호르몬의 변화 및 기타 다른 진화로 인한 근육의 신경, 전두물질 등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추측하고만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관점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좀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거든요. 요즘 이런 전신 통증성 질환, 특히 만성적인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희 진료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러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이런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희귀 환자들을 주로 자주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소개해드린다면은 이렇게 전신 통증 그리고 전신의 근육통이나 근막통 또 관절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 원인이 척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대부분 목이나 어깨, 허리 그리고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의 모든 관절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건지요? 척추가 틀어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근육통이나 관절통 또 인대, 건, 근막 등의 통증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사고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면 우리 신체에서 느끼는 모든 통증 질환은 척추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는 통증이 나타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부분에서도 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 틀어진 부분마다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과 인대, 건, 그리고 근막 등의 섬유성 교원 조직의 부위에서 반드시 과긴장 수축으로 인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섬유 근육 통증과 일반 통증은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한마디로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통증은 그것이 섬유 근육통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든 일반 근육통으로 나타나는 통증이든 모두 척추 구조가 무너짐으로써 관련 신경이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통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다만 섬유 근육통은 전신 근육이나 건, 인대 등 섬유성 교원 조직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과 만성 피로, 수면장애 등의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동반하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통증 질환인 두통, 편두통, 그리고 뒷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나 또는 오십견, 수족 관절통, 요통, 그리고 좌골신경통 등의 일반적인 통증 질환은 국소적이고 만성적이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세원 아나운서님, 제가 화요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척추 구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네. 척추 중에 어디에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그 경추 중에 2번 경추만 축이 있다고 한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척추 중에서는 축을 가지고 있는 2번 경추인 축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축추는 왜 틀어졌다고 했는지도 혹시 기억이 되십니까? 네, 축추는 턱관절과 좀 관련이 있어서 턱관절이 틀어지면 눌리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신체는 사고가 아닌 한 절대로 축추는 턱관절에서 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는 한 틀어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턱관절에는 그리고 여러 개의 신경이 지나간다고 했는데요. 혹시 몇 번째 신경이 2번 경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아신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데요. 턱관절 주변에는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이 3차 신경이죠. 5번 뇌신경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박사님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턱관절과 관련해 중요한 여러 신경해부학적 원리와 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체의 어떤 부분이 턱관절과 이렇게 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이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 박사님께서 척추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네. 척추의 구조가 정상이면서 섬유 근육통 증후군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척추 말고 척추 중에서 축추 말고 2번 경추 말고 또 어디 있다고 제가 했죠? 그 턱관절의 불균형에 예.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보니까 턱관절의 불균형이 어찌 보면 섬유 근육 통증의 가장 좀 핵심 상위위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척추 구조는 사고가 아닌 한 무너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일반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 대부분의 의료인들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박사님, 저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의료인들이 왜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할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한의학이나 현대의학이나 오로지 기능적인 접근에서 연구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 서양의학에서는 신경학적인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세포 분자학적인 접근에서의 연구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음양오행론적이거나 오온육기론적인 기능적인 접근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 세포 분자학적인 음양오행론적인 그리고 오온육기론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로는 제 생각에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로지 구조의학적인 입장에서의 접근, 그리고 척추와 관절, 신경, 혈관, 근육, 골격계 학적인 종합적인 접근에서의 연구만이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만 그 원인과 치료법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 섬유근육통증의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예. 그러면서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통증, 그리고 만성 피로, 수면장애 등의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또 섬유근육통 환자의 대략 95% 이상에서는 전신성 통증을 호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에서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65%의 환자에게서는 수면장애를 대부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신 통증의 경우도 허리나 목 부위 및 어깨와 등뼈 부위의 통증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고관절 부위를 비롯해서 손이나 무릎, 가슴, 발목, 그리고 발꿈치, 팔목, 손가락 등의 전신 관절에 걸쳐서 광부맥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략 75%의 환자에게서는 만성 피로를 비롯한 수면 장애를 동반한 전신 경직을 또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증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력감이나 두통, 편두통, 우울증을 비롯해서 신경과민, 집중력 장애 같은 신경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나 얼굴 등의 감각 이상이나 또는 저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복통, 변비, 설사 같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또는 소화기 장애도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섬유근육통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증후군들이 모두 턱관절 증후군에서 한 가지도 벗어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모두 턱관절 증후군으로 봐도 무방한 건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턱관절 증후군에는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턱관절 증후군이 자그마치 200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섬유근육통 증후군은 그보다는 훨씬 적은 몇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척추 구조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통증 질환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그런 이유로 섬유근육통과 턱관절에 대한 주제로 제가 소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섬유근육통 증후군에 대한 치료 방법은 무엇이고, 과연 이게 좀 치료가 될 수 없는 난치병인 건지 궁금한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일반 질병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클리닉에서는 오히려 섬유근육통 증후군이 치료가 잘 되는 가벼운 질병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반적으로 네. 수면장애를 완화시키는 진통제나 또는 항우울제, 그리고 수면제 등을 사용해서 완화시켜주든지, 압통점에 대한 주사나 그리고 침구요법, 운동요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로서는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예. 자, 임상에서 박사님께서 섬유근육통 증후군 앓고 있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십니까? 예, 저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척추 구조를 무너뜨려서 목뼈를 비롯한 등뼈, 허리뼈 등 척추 전반에 걸쳐 무너지게 돼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너진 척추 구조에 의해서 여기저기 신경에 압박을 들이면은 전신 통증을 비롯한 섬유 근육통 및 그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첫째,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한 전신 척추의 정렬을 가장 핵심 치료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턱의 균형을 맞춰주는 구강장치를 입안에 착용시켜서 양측 턱관절 주변을 지나는 9개 뇌신경의 압박을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과 관련된 136개의 연관된 전신 근육의 과긴장 수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해서 저희 경우에는 전신 척추로 하여금
항상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FCST라는 치료법을 핵심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적인 법으로 스트레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요법, 그리고 두개천골요법, 또 골반 교정요법 등을 한의학적인 치료법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섬유 근육 통증으로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박사님께서 만드신 그 FCST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한 뇌척추 기능 의학을 통해 한번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지난 시간에도 턱관절 증후군과 이와 관련된 전신 증상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전신 증상에 해당되는 턱관절 증후군과 주로 통증 질환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섬유 근육통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평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턱관절의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 그리고 이갈이나 이약물기 등 잘못된 구강 습관은 우리 신체에서 경추를 비롯한 흉추, 요추, 골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며 전신의 근육과 인대, 건, 근막 등의 다양한 통증성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섬유 근육통 증후군은 의학적으로는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서 척추와 근육권, 인대, 근막 등에 분포된 섬유성 교원 조직의 신경계의 가소성 변화를 유발시켜 나타나는 전신의 극심한 만성 통증성 질환입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를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의 모든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그리고 FCST 치료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마도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을 조절하는 FCST 치료는 여러분을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턱관절은 뇌신경계를 조절해서 전신을 조절하는 가장 확실하고 광범위한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턱관절에 관련한 섬유 근육통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